자, 그러면은요, 이 1번 정의연은 기부금 먹는 하마다. 오늘 이제 나온 속보를 보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혔어요. 아, 우리 뿌뿌님. 네, 전 작가님은 진심입니다. 멤버십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전 작가님 진심 장담합니다. 우리 뿌뿌님께서는 네이버 카페 여복 대첩에서도 참 좋은 글 올려주시고, 제게 뭐라고 할까요? 진심과 열정을 늘 이렇게 백업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아, 우리 헤더시님께서 비도 오고 꿀꿀한 날씨 건강 유의하세요. 네, 헤더시님께서도요. 헤더시님께서 지난번 정모에 오셨는데, 저는 너무 날씬하고 예쁘고, 이래가지고, 정말 놀랬습니다.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네. 지금 제임스 피님께서 대법원에서 수개표 판결 안 할 수 있다 합니다. 자, 이 문제. 오늘은 그냥 우리가 좀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하죠. 여러분들하고 얘기 많이 하는 날이니까. YJ 윤님께서 드림 멤버가 돼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민경욱 문제라든가 거기서 이제 유출된 6개의 투표용지, 거기다가 삼립방 박스, 그리고 드디어 부여해서 이 참관인들이 너무나 이상했다. 1번에 이 박수현 표에 정진석 표가 마구 들어갔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선관위로서는요, 그동안에 이거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우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풀어줘야 돼요. 왜? 선관위는 우리가 세금을 내서 말하자면은 운영되는 기관이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대해서 지금 조선일보의 이제 일부 필진 최보식 기자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논설위원 몇 분, 이분들이 힘을 합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공론화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사법 장악을 완전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가 비판 이론이라든가 마르크제, 뭐 그람시 이런 사람, 뭐 브레이트, 뭐 다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좌파들 이런 거 배웠죠. 근데 이 좌파들이 늘 이제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문화적인 권력이에요. 그래서 문화계를 장악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조지 클루니 같은 이 좌파들 있죠. 또 뭐 바브라 스트레이전드 같은 좌파들 있죠. 자기네들이 뭐 환경운동을 한다는 둥, 뭐 한다는 운동 하면서 조지 클루니 결혼식에다가 500억인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약자들을 좋아하면은 결혼식 좀 조용히 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조지 클루니를 미국에서는요, 조지 클루니가 아니라 루니 클루니라고 그래요. 루니, L-O-O-N-Y. 이건 뭐냐면은 또라이, 멍청이, 뇌가 없는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조지 클루니를 그렇게 부르죠. 저도 옛날에 조지 클루니를 좋아했는데 점점 하는 짓을 보니까 저는 그래서 네스프레소 선전도 안 봅니다. 그래서 네스프레소도 끊었어요. 조지 클루니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다시 얘기를 들어가갖고 거기서 이렇게 문화적인 권력을 장악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법 권력, 즉 이 법을 만드는 권력을 장악을 해야지 세상을 장악한다. 이게 좌파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그 문재인을 앞세운 좌파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동안의 공산주의자들의 theory,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 좌파들의 전략 전술을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수개표라든가 이런 걸 하더라도 이 대법원이 완전히 좌파 이 재판관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선거 무효라든가 이 부정선거를 밝혀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보수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꽤 많은 드디어 본물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꽤 많은 참관인들이라든가 또는 그 내부에서 정말 이상했다, 이런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그게 하나하나 정말 커다란 눈덩이처럼 만약에
불어나게 된다면은 저 문재인 정권도 쉽사리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가봐야 될 겁니다. 자, 부산 갈매기님께서 윤미향은 위안부를 이용한 사기꾼이다. 네, 별이님께서 진실도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이 참 중요했는데 이번 총선을 이렇게 참패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로 이거를 뒤집어 엎기는 어렵고 모든 에너지를 다음 대선까지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주 검객님께서 미국 최고의 애국 배우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정말 전 일생을 보면은 이거는 미국에 대한 우파의 보수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이 만든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든가 그 영화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바로 거기서 그 여주인공이 그런 최후를 맞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최후일 수도 있습니다. 즉 보수는 뭐냐? 큰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막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게 보수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토리로라는 그 영화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진짜 완고한 노인이지만 몽족이라고 이 몽족은요 미국에서 굉장히 대우를 받는 이제 소수민족이에요. 이 몽족이 베트남 라오스 요 국경에 참 많이 살고 있는데 라오스에서 몽족이 미국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철수를 해버리니까 이 몽족이 붕 뜬 거예요. 그래서 몽족이 엄청나게 많은 참살과 도륙을 당하다시피 했고요. 또 라오스에서도 몽족이 소수민족으로서 굉장히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너무 반성을 해갖고 몽족 출신이 이민을 신청을 막 이런저런 경로로 뭐 탈출을 해서 하고 그러면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랜드 토리노에서 바로 그 몽족이 나옵니다. 이 몽족은요, 제가 라오스 가서 느꼈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에 이렇게 가잖아요. 뭐 한국어 배우는 반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반에서 한국어를 제일 잘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몽족이에요. 그래서 이 그랜드 토리노에서는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말하자면은 차별을 받고 막 탄압을 받는 베트남 갱들에게 그런 몽족을 위해서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목숨을 바칩니다. 저는 그것이 미국의 정신이고 미국 우파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최고의 애국 배우는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라파솔님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아, 진짜 권 선생님 궁금했습니다. 네. 자, 제임스 핀님께서는 대법원 판결 기다리지 말고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미통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통당에서는 진중권이나 불러가지고 자해극이나 벌이고 있고요. 진짜 속 터져서 제가 못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정의연의 기부금 먹는 하마다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정의연에서요, 국가보조금을 오늘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로 이렇게 나온 거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지금 정의연에서 받은 국가보조금이요, 무려 이 문재인 정권 들어갔고 46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이 신기록 정부입니다. 이 국가 부채도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정말 이 아껴 쓴 돈을 지금 3년 만에 국가 부채를 완전히 그냥 뻥튀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이제까지 정의연에서 받은 이른바 국고 보조금이 얼마냐? 약 20억 원입니다. 정의연에서요. 그런데 정의연이 이제 2018년에 정대협, 정신대 대책 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이 정의기억재단 이거를 합쳤어요. 그래 가지고 2018년부터 이제 돈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정대협이 합쳤으면 정대협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정대협을 통해서도 정부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게 거의 한 13억 이것도. 그런데 이거를 제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지방자치제 이런 데서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다 쓸어서 돈 먹는, 정말 기부금 먹는 하마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정대협이 뭐라고 합니까? 눈물 콧물을 찌질이 짜면서 자기네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 장례 치러주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는데 어저께 돌아가신 이 곽계남 씨의 이 따님이 얘기를 했는데, 곽계남 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정대협에다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정의연에다. 그랬더니 정의연에서 우리는 그거 해줄 수 없다고, 우리는 돈 없다고 완전히 얼굴을 철판을 깔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돈이 20만 원 그 보조금이고, 그리고 또 윤미향이 이름으로 5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한 게, 이 상조회사에서 종군 위안부 할머님들 돌아가실 때 다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을. 그러니까 이 비용을 저는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또 정대협에서 쓱싹 먹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네는 돈을 줄 수가 없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정대협에 대해서, 이 정의연에 대해서, 윤미향에 대해서 지금 아주 머리를 아주 썩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볼 텐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친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윤미향이를 내치게 되면은 다음에 너희 그렇게 30년 동안 종군 위안부 이 활동을 한 윤미향이를 내쳤지, 이러면서 정의연이 말을 안 들어줄까봐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강경화 장관을 후보로 이제 강경화를 지명을 하면서, 강경화가 이상하게 그 정신대 할머니 나누네 집에 자꾸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참 이상하다. 그리고 강경화란 사람이 그렇게 무슨 뭐 좌파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양키걸이에요.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뭐 중학교까지 다녀서,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그 의식이라든가 뭐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는 강경화한테 기대를 걸었던 게, 이 미국이란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한미 관계는 강경화가 좀 깔끔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막 반미하고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오늘도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뭐 청년 레지스탕스인지 하는 애들이 미국 대사관 담 넘어가고, 어저께였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싸움 일으키고, 참 이래서 어쩔 건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저는 하기를 바랐는데, 엉뚱하게 나눔의 집에 가서 종군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는 걸 보고, 저거는 일종의 친일 이렇게 붐업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시나리오를 짜줬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강경화가 계속 얘기를 하고, 저는 진짜 강경화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저는 강경화가 진짜 미국 문제만은 잘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워낙에 반미 또 현미가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강경화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망신을 강경화가 다 시켰어요. 그래서 강경화가 몇 번 전화를 해갖고 밥 먹자 했는데 제가 밥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제발 장관 노릇 좀 잘하라고 제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진짜 이종훈님께서 이 박찬종 변호사가 윤미향은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고 본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윤미향은 기부금법을 위반을 한 겁니다. 일단 자기 계좌 세 군데로 받았죠. 그 다음에 윤미향이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만일 윤미향이가 이 회계장부에 대해서 깔끔하게 털지 못하면은 횡령, 배임 이런 걸로 윤미향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윤미향이 만약에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걸로 윤미향을 감옥에다가 쳐넣지 못한다면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도 횡령이나 배임에 걸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미국에서도 힐러리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유명한 이메일 스캔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힐러리가요, 기계체예요. 그래서 이 팩스 넣는 것도 못한다고 스스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국가 보안에 대한 이메일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자기 이메일로 해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이런 국가적인 비밀, 탑 시크릿, 클래시파이드 이런 거를 그냥 다 섞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무장관은 우리나라의 행자부 장관, 또 뭐, 이 국방장관, 이거를 다 뭉뚱그린, 정말 부통령 다음에, 그렇지만 실질적인 파워에 있어서는 대통령 다음에 넘버 세컨맨, 넘버 세컨 우먼이에요. 근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힐러리가요, 엄청나게 말하자면은 이 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무장관으로서 굉장히 걸려 있는 여러 스캔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힐러리가 국무장관을 할 때 그 인도에서요, 뭐 무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미묘한 사안이 있어서 미국이 그 인도의 그 무기 관련 업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재를 가하게 된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기 관련 업체가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니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이른바 빌 클린턴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빌 클린턴을 인도에 데려가 갖고 또 엄청난 강연료를 주면서 강연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힐러리가 그 무기 업체에 대해서 제재하는 걸 뭉갰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는 힐러리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좌파들은요 이렇게 썩었어요. 그리고 좌파들은 이렇게 위선적이고 좌파들은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간에 마지막은 먼입니다. 지금 힐러리 하고 그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이 두 부부는요 억만장자예요. 하도 돈을 많이 받아 챙겨가지고 이 하이티에서 이 IT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국무장관으로서 힐러리가 전직 대통령이었던 남편을요 특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이 이 IT를 갔어요. 근데 빌 클린턴이 IT에 가가지고 이 구호 이걸 한 게 아니라 IT에서 이 크게 이제 문제가 지진이 일어나는 건 남부였어요. 근데 빌 클린턴은 북부에 가가지고 그 IT에 말하자면은 큰 리조트라 호텔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다 가갖고 그거 호텔 짓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좌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윤미향이는 그 좌파들의 피가 그냥 절절절절 끌어넘치는 좌파의 더러운 DNA가 윤미향한테 있는 거고 그 더러운 DNA를 이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시키면서 자기가 다 챙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힐러리가 하도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힐러리를 감옥에 쳐놔야 되는데 감옥으로 쳐넣기에는 힐러리가 너무 빅딜, 거물이 됐다. 이런 얘기를 미국의 폭스TV나 또는 많은 우파 인사들이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윤미향이를 감옥에 쳐넣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윤미향이 거물이라기보다는 윤미향이 조국 문재인 김정숙 임종석 이 모든 스캔들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의연이요 NGO라고 하면서 이 나랏돈부터 시작했고 온갖 기부금을요 하마처럼 집어삼켰는데 그 돈이 과연 어디에 갔을까? 우리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여러분께서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